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태안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15일 정오쯤 태안군 원북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펑 터지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보였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5일 낮 12시 30분쯤 청양 화성면 구제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 일부가 불에 타고 집기류가 소실되는 등 6,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이 집에 살고 있던 50대 부부 포함 3명은 자력으로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기계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청양에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342세대를 공급합니다. 충남도는 16일 도청에서 청양군, 충남개발공사와 청년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시 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다 6년이 지나면 입주 당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청양읍에 182세대, 정산면에 160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각 아파트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 분양가 등은 추후 결정됩니다. 예산군이 내포 신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시주차장을 확충합니다. 예산군은 토지 소유주와 협약을 맺어 지역 내 유휴부지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삽교읍 목리 일대에 주차장 13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예산군 전체 임시주차장은 내포 신도시 14곳, 예산읍 6곳 등 모두 25곳입니다. 내포 신도시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면 차는 갖고 있는데 어디다 주차할 수 있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내포에 있는 소유주들과 저희 군이 상의를 해서 건물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예산군과 같이 해서 주민들에게 좀 땅을 빌려주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흔쾌히 대답해 주신 소유주분들과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700여 대의 공영주차장을 지금 형성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그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무산된 가운데 충남을 중심으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에 성공한 광주 전남에 힘이 실릴 경우 충남 유치에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건데요. 아산시는 경찰인재개발원과 경찰대학이 위치한 경찰 종합타운 일원을 후보지로 제시해 관련 인프라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전 충남 행정통합 무산 이후 호남 쪽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통합 성사 지역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제시한 만큼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여권의 주류인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영남 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공동 전선을 형성하며 정치력을 발휘해왔습니다. 게다가 남원시 유치에 적극 앞장서온 한병도 의원이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을 맡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인데요.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행정통합과 연계할 경우 충남이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스럽다며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윤희신 충남도 의원이 태안 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16일 태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흩어진 태안의 힘을 다시 모으고 멈춰진 태안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직을 내려놓고 준비된 미래, 새로운 태안을 위해 태안 군수 출마를 선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방산 항공 우주 관련 앵커 기업 유치와 태안 고속도로, 이원대산 연륙교 건설 등을 제시했습니다. 당진시가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도시지역인 난지도와 관광지 일원인 삽교천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난지도에서는 드론 택배 배송을 실증하고 삽교천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드론 배송을 실증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당진시는 관광지와 해안 지역 드론 순찰과 의료 지원 드론 서비스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취약계층 전기 안전 개선 지원에 나섭니다. 13일 홍성군과 한국폴리텍대학 충남 캠퍼스, 홍성군 주민자치협의회는 취약계층 전기 안전 개선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전기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홍성군은 취약 가구를 발굴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은 노후 전기기술 점검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홍성군 주민자치협의회는 후원금, 보조사업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청양군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 달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도입합니다. 바우처 택시 도입은 기존 특별교통수단에 편중됐던 수요를 분산해 이용자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청양군은 현재 운영 중인 4대의 특별교통수단에 더해 일반 택시 5대를 바우처 택시로 신규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 대상자는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중 비휠체어 이용자입니다. 이용자는 기본 요금만 부담하면 되며 차액은 청양군에서 기사에게 지급합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충남교육청입니다. 새학기를 맞아서 충남교육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김지철 충남교육관과 함께 이 충남교육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학기를 맞아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온돌봄입니다. 네네. 좀 변화가 큰데요. 좀 학부모님들도 체감을 할 게 변화가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우선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작년까지는 충남형 늘봄 학교였는데 올해는 충남 온돌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내실 면에서 많이 달라진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명칭 외에도 지원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아시는 대로 1, 2학년을 전액 무상 지원했지 않습니까? 네. 올해 3학년서부터는 3학년에 한해서는 연간 50만 원의 방과 후 돌봄 이용권을 지원하게 돼서 희망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방학 중에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방학 중 돌봄 시수가 늘어난다는 점이 상당히 달라진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돌봄도 좋지만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 점에서 안전관리 인력을 좀 확충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꼼꼼히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모든 돌봄 교실에는 화상 인터폰 서비스가 있어서 부모님 오셨을 때 연관해서 부모님이 맞으시는지 확인하고서 학생들을 귀가할 수 있도록 또 배치를 했다. 이런 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충남형 돌봄이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좀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또 하나 또 짚어볼 게 제가 기초학력 부분도 중요합니다. 네네. 교육 학력이 확대가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교실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또 그게 안 될 경우는 학교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그것도 부족할 경우는 학교 밖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기초학력을 길러주는 3단계 기초학력 안전망을 운영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초학력의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올해 추가 배치했습니다. 또한 책임교육 학년제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쓰는데 초등학교 1, 2, 3학년 다 묶어서 기초학력 책임학년제라고 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초학력을 책임진다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기초학력이 공부의 기초 체력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올해는 모든 학교에서 독서, 인문 소양 교육을 통해서 그냥 수학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국어, 사회, 과학 전 분야를 다 하기 위해서는 이 독해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독서 교육에 대단히 중점을 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과학적이고 또 개인 맞춤형의 그런 지원을 하고자 디지털 학력 온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기초학력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한글 기초부터 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 학력이 부족한 원인이 뭘까 이런 것을 이 디지털로 진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충남의 모든 시군교육청에는 학습종합 클리닉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런저런 방법들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 가든지 또 그 학생들을 별도의 전문가 집단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운영해서 네. 기초학력 문제를 최대한 잡고 가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관님께서 이제 임기 내내 누구나 좀 교육받을 수 있는 평등한 교육을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짚어볼 게 바로 이제 과밀학급 부분일 것 같은데 네네. 또 학급당 학생 수에 또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말씀대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눈높이를 맞추면서 또 학생의 생각을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학생 수를 줄이는데 올해 초점을 뒀습니다. 그동안 1학년은 다 20명으로 맞췄는데 2학년이 26명, 24명, 이렇게, 또 28명 이렇게 되는데 올해 2학년은 무조건 24명으로 좀 다 맞췄습니다. 네. 그리고 3, 4, 5, 6학년의 경우 또 학생 수를 줄이게 되면 교사를 늘려야 되는데 교사 정원이 교육부에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 4, 5, 6학년은 한 명씩 네. 학급당 인원을 한 명씩 줄여내서 선생님들의 업무도 줄이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천안, 아산, 홍성 등의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는 학교 신설이 올해도 3개가 이루어집니다. 그 3개 이루어진 학교만큼 당연히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과밀학급이 좀 해소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개 학교에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네. 여기에는 52명의 그 과밀학급 전담교사를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2분 선생님이 계시거나 이렇게 돼서 담임 선생님 또는 교과 선생님이 미처 손길이 안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 손길을 주실 수 있도록 또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 가면 이런 문제들이 더욱 대폭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충남교육의 현장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수입 축산물로 인한 도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3일부터 4일까지
수입식품 전문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단속반은 61개 업소를 점검해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업소 4곳을 적발했습니다. 충남도는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경미한 21건에 대해선 현지 계도를 완료했습니다. 한편 수익식품 전문 판매 업소에서 수거한 축산물 25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서산시가 석유화학 업종 관련 근로자 지원에 나섭니다. 서산시와 충남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버팀 이음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버팀 이음 프로젝트는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업종 근로자의 고용 불안 해소와 재취업 촉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산시는 지역 내 기업으로 재취업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서산으로 온 근로자 260명에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는 1인당 60만 원을 지급하고 도내 타 시군으로 이동하는 100명에게는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화물 운송업 종사자와 현장 일용 근로자 등 5천 명을 대상으로 1회 50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오는 31일까지 대산보건지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신학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식중독 발생 우려 식품 환경 검사를 합니다. 이번 검사는 급식 식재료와 조리 과정에서의 청결 상태 준수 여부 확인과 학교 주변 조리 제품 판매 업소의 위생 취약 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도내 학교 급식과 조리 도구, 학교 주변 기호식품을 수거해 검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연구원은 최근 봄철 신학기에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손 씻기와 익혀 먹기 등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양군이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나섭니다. 청양군은 2026년 상반기 귀농인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4억 원 규모의 융자 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연 2% 저금리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청양군은 이번 상반기 선정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지원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16일부터 해누리 택시 운행 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확대 운영합니다. 서산시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보행상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해 해당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최근 이른 시간대 병원에 방문하는 투석 환자와 어르신의 이용 건수가 증가하면서 운영 시간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기존 오전 7시에 시작하던 운영을 오전 6시로 변경했습니다. 한편 서산에선 14대 특별교통수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 건수는 월 평균 3,200건에 달합니다. 태안군이 장기 체류형 관광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태안 일주일 살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충남 외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며 다음 달 8일까지 약 25팀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참가자는 4월 20일부터 5월 31일 사이 6박 7일간 태안에 머물며 태안의 관광 자원을 SNS 등 온라인 홍보 매체에 게시해야 합니다. 태안군은 하루 기준 숙박비 5만 원과 식비, 교통비 2만 원, 1인당 체험비 10만 원 등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